늦은 오후 골목길을 비추던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순애의 발걸음은 오래된 상처처럼 무거웠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낸 지 10여 년 그녀는 조용히 나이 드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외로움은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었고 그때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서 상우를 만났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하루를 묻고 온기를 건네는 사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작은 행복이 움트는 순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엄마를 지켜야 할 대상이라 여겼던 아들 민주는 순애의 황혼 연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애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민준의 분노는 말로도 다 채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시간들 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훗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다시 나타난 그의 존재는 민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얽힌 인연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지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던 오후였다. 순이는 동네 서점 앞을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쇼윈도에 진열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황혼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작고 소박한 표지의 책이었다. 좋은 책이죠. 뒤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순이는 고개를 돌렸다.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책 몇 권이 들려 있었다. 저기, 서점 주인이신가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이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석이라고 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순이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점을 찾았다. 처음엔 책 때문이었지만 점차 태석과의 대화가 기다려졌다. 그는 순이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 주었고 순이는 읽은 책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문학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은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순이에게 오랜만에 위안이었다. 순이 씨, 이 책도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 나이에 읽으면 더 와닿는 이야기들이죠. 태석의 말투는 언제나 부드러웠다. 그의 아내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두 사람은 상실의 아픔을 공유하는 동료이자 책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이어진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순이와 태석이 공원을 함께 걷고 있을 때였다. 마침 회사 근처를 지나던 민수가 그 모습을 목격했다.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웃으며 걷는 모습.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민수는 그날 저녁 일찍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순이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기뻐하며 저녁을 차렸다. 엄마, 오늘 밖에서 누구랑 걷고 있던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 그게 동네 서점 주인이신 분이야. 태석 씨라고 좋은 분이시더라. 서점 주인?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남자랑 그렇게 다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린 그냥. 그냥이 어디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이 들어서 연애가 뭐예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태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미 2달째 고민하던 말을 꺼내야 할 때였다.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 정적이 흘렀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뭐라고요? 아기,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민수야, 엄마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 하지만 이미 미쳤어요, 정말.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엄마 나이가 60인데 무슨 아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민수야, 제발. 됐어요. 난 이런 거 인정 못해요. 그 남자가 누구든 엄마가 뭘 하시든 이제 상관 안 할 거예요.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순이가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뿌리쳤다. 손 떼요. 저리 있어요. 쾅!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작은 집안을 울렸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석이었다. 순이 씨, 괜찮으세요? 아드님께 말씀드렸어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말했어요. 그런데 많이 화가 나셨군요. 미안해요, 태석 씨. 제가 너무 무리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사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잘못인가요? 태석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의 말이 순이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민수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깊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순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작은 생명이지만 이미 그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다. 태석과 함께 맞이할 새로운 삶. 하지만 그 시작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핸드폰에는 어머니의 문자가 계속 왔지만 그는 읽지 않았다. 아니, 읽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적어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순이는 그날 밤 긴 편지를 썼다. 민수에게 보낼 편지였다. 하지만 그 편지는 결국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들이 받아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다. 순이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고 태석은 매일같이 그녀를 돌봤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 한편에는 언제나 민수가 있었다. 밤마다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가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민수는 어머니의 연락을 차단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집안일 때문에 바쁘다며 거짓말을 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끔씩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울 때면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너무한 걸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순이의 임신은 순탄치 않았다. 고령 임신이라는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병원을 오가는 날들이 많아졌고 태석은 매번 순이의 손을 꼭 잡고 함께했다. 순이 씨, 괜찮아요. 우리 아기는 강할 거예요. 태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순이도 그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이면 불안이 밀려왔다. 민수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잘못한 걸까? 순이는 몇 번이나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는 메시지들은 순이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봄이 올 무렵
순이는 병원에 입원했다. 조산에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말에 태석은 며칠 밤을 병원에서 지샜다. 순이는 그런 태석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태석 씨, 미안해요. 제가 나이도 많은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태석은 순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드디어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순이는 아기를 낳았다. 작지만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태석은 아기를 안고 울었다. 순이도 아기를 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이름을 민호라고 지을까 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에요. 백성민, 호수호.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길 바라는 거죠? 네. 그리고 형의 이름과 비슷하게요. 언젠가는 형제가 만날 수 있기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석은 순이의 손을 잡아주었다. 순이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건강한 남자애야. 이름은 민호라고 지었단다. 한 번만 와줄 수 없니? 엄마가 정말 보고 싶구나. 하지만 이번에도 답은 없었다. 태석은 조용히 아버지의 역할을 시작했다. 밤중 수유를 도왔고 기저귀를 갈았으며 아기가 울 때마다 품에 안아 달랬다. 그는 민호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민호는 조용한 아기였다. 울음도 적었고 사람들을 보면 미소를 지었다. 순이는 그런 민호를 보며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민수가 있었다. 민호가 돌이 되던 날 순이는 작은 잔치를 준비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지만 순이의 마음은 무거웠다. 민수가 없는 돌잔치. 순이는 민호를 안고 눈물을 삼켰다. 민호야, 너에게 형이 있단다. 민수라는 형.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는 너도 만날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엄마의 얼굴을 만지며 웃었다. 그 순간 순이는 다짐했다. 민호를 잘 키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두 아들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시간이 흘러 민호는 5살이 되었다. 태석의 서점에서 자란 민호는 어린 나이에도 책을 좋아했다. 그림책을 보며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영리한 아이였다. 아빠, 이 책 재미있어요. 민호는 태석을 아빠라고 불렀다. 태석은 민호를 친아들처럼 아꼈고 민호도 태석을 진짜 아빠라고 생각했다. 순이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감사했지만 동시에 민수가 더욱 그리웠다. 주변 사람들은 가끔 물었다. 첫째 아들은 왜 안 와요? 동생도 있는데. 순이는 그럴 때마다 바빠서요. 일이 많아서요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로 베이는 것 같았다. 민수는 어느새 결혼을 했고 회사에서도 승진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어머니 생각이 났다. 특히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면 더욱 그랬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실까? 하지만 그는 연락하지 않았다. 자존심과 분노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도 몰랐다. 순이는 밤마다 민수를 생각하며 잠 못 이뤘다. 민호 앞에서는 밝게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을 흘렸다. 태석 씨, 제가 잘못한 걸까요? 민수를 너무 아프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순이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드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태석은 순이를 위로했지만 순이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순이는 민수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동생 민호가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정말 영리하고 착한 아이란다.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사랑한다, 아들아. 여전히 답은 없었다.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민호는 학교에서 항상 반에서 1등을 했다. 독서를 많이 해서인지 어휘력도 뛰어났고 글쓰기도 잘했다. 선생님들은 민호를 칭찬했고 순이와 태석은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민호는 가끔 물었다. 엄마, 나한테 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순이는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형은 지금 바빠서 못 오는 거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세월이 흘러 민호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책을 좋아했고 이제는 문학뿐 아니라 경제와 경영 서적도 읽기 시작했다. 태석의 서점에서 일을 도우며 출판 업계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 순이는 나이가 들어가며 건강이 나빠졌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졌다. 하지만 민호 앞에서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순이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다. 민수가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다. 첫돌 사진,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순이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보고 싶구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그것만 알 수 있어도 좋을 텐데. 태석이 들어와 순이의 어깨를 안았다. 괜찮아요, 순이 씨. 언젠가는 만날 날이 올 거예요. 순이는 태석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순이는 긴 편지를 또 썼다. 민수에게 보낼 편지. 하지만 이번에도 그 편지는 보내지 못했다. 민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무렵 그는 이미 출판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학업과 병행하며 태석의 서점 일을 도왔다. 아빠, 요즘 독립출판이 대세래요. 중소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직접 출판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태석은 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플랫폼을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 기술도 필요한데 저 공부하면서 준비해 볼게요. 지금은 작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호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중소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전자책으로 만들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입소문이 나며 점차 이용자가 늘어났다. 순이는 민호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도 되고 자랑스럽기도 했다.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괜찮아요, 엄마.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플랫폼 이용자가 벌써 1000명이 넘었어요. 민호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다. 순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민호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북체인 BOKCHAIN이라는 이름의 독립 출판 플랫폼 스타트업이었다. 태석은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민호는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녔다. 저희는 중소작가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전통적인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도 독자와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민호의 프레젠테이션은 설득력이 있었다. 몇몇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드디어 시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아빠, 엄마, 투자 받았어요. 5억 원이에요. 민호는 기쁨에 겨워 집으로 달려왔다. 순이와 태석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민호 정말 대단하구나. 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민수 생각이 났다. 민수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겠지. 북체인은 빠르게 성장했다.
민호는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작가들에게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를 제시했다. 이런 철학이 많은 작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민호 대표님, 저희 소설이 베스트셀러 10위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한 신인 작가가 사무실로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작가님의 실력이죠. 저희는 그저 무대를 만들어 드렸을 뿐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더 큰 투자가 들어왔다. 시리즈 A, B, C 라운드를 거치며 북체인의 기업 가치는 수백억 원을 넘어섰다. 민호는 30이 되기 전에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CEO가 되어 있었다. 민호야, 이제 우리 서점은 안 도와도 되겠구나. 태석이 농담처럼 말했다. 아니에요, 아빠. 서점은 제 뿔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도울 거예요. 민호는 성공했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매주 주말이면 태석의 서점에 나가 손님을 응대하고 책을 정리했다. 그리고 순이와 태석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순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행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민수가 있었다. 민호의 성공을 민수에게 알리고 싶었다. 내 동생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단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북체인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면서 민호는 점점 더 바빠졌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어도 어머니의 병원 진료일에는 꼭 함께 갔다. 민호야, 너 회의 있다며. 괜찮아, 아빠랑 갈게.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민호의 효심은 주변 사람들도 감탄할 정도였다. 회사 직원들도 우리 대표님은 정말 효자라고 입을 모았다. 민호가 35이 되던 해 북체인은 마침내 유니콘 기업이 되었다. 기업 가치 1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민호를 인터뷰하려 했고 젊은 자수성가 CEO로 소개했다. 민호 대표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부모님의 사랑이요. 아버지께서는 책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께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랑스러운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아픈 눈물이기도 했다. 민수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순이는 오랜만에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동생 민호가 큰 회사를 만들었어. 뉴스에도 나왔단다. 한번 찾아봐 줄래? 엄마는 두 아들이 모두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이번에도 답은 없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슬픔을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형이 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 어머니가 밤마다 형을 그리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엄마, 형 생각하세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이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엄마가 밤에 혼자 우시는 거 알아요. 앨범을 보시는 것도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형을 만나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말에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미안하다, 민호야.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고예요.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엄마와 아빠 덕분이에요. 그날 밤 민호는 형 민수에 대해 더 많이 물었다. 순이는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민수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민수를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했다. 엄마는 두 아들 모두 사랑한단다. 민수도 민호도.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민호는 이제 1,000억대 자산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는 큰 집을 마련해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아빠, 엄마, 이제 더 좋은 집에서 사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좋단다. 여기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잖니. 그리고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가 돌아올 때 이 집을 알아봐야 한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 민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이 집을 리모델링하는 건 어때요? 결국 집은 새롭게 단장되었다. 하지만 민수의 방만은 그대로 두었다. 순이의 고집이었다. 언젠가 민수가 돌아올 때 자기 방이 그대로 있으면 좋아할 거야. 태석은 순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성공 소식은 여러 매체를 통해 퍼져나갔다. 한 경제 전문지는 30대 자수성가 CEO, 출판 플랫폼으로 1,000억 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는 민호의 사진과 함께 그의 성장 스토리가 자세히 나와 있었다. 순이는 그 잡지를 여러 권 사서 보관했다. 언젠가 민수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순이는 70을 넘겼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민호와 태석의 사랑 덕분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순이는 가끔 민수의 SNS를 몰래 검색해보곤 했다. 민수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이는 손자를 본 것도 없었지만 그저 민수가 행복하길 바랐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단다. 언젠가는 엄마를 용서해 주렴. 순이는 밤마다 그렇게 기도했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저 어머니 곁을 더 잘 지켜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다. 순이가 70이 넘어서면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당뇨와 고혈압을 넘어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순이는 집에서 쓰러졌고 민호의 신속한 대처로 병원에 실려갔다.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호로 민호와 태석을 불렀다. 네, 저는 아들이고 이분은 남편입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와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두 사람은 밤낮으로 병원을 지켰다. 아빠, 괜찮을 거예요. 엄마는 강하신 분이에요.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태석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순이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며칠 후 순이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다. 민호는 어머니의 집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챙기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민수에게. 모든 편지의 수신인은 민수였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민수야, 엄마는 오늘도 내 생각을 했단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엄마는 내가 그저 행복하길 바란단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행복만 생각했구나.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편지는 수십 통이 넘었다.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형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호는 태석의 일기도 발견했다.
태석도 민수에 대한 미안함을 일기에 적어 놓았다. 나는 순이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다. 민호를 사랑으로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내가 그 행복을 빼앗은 사람일 것이다. 언젠가 민수를 만나게 된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순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전하고 싶다.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어머니의 아픔이, 아버지의 미안함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다. 형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엄마가 얼마나 형을 그리워했는지. 민호는 결심했다. 형을 찾아야겠다고. 그날 저녁 민호는 회사의 법무팀에 부탁해 민수의 연락처를 찾았다. 주민등록상 주소도 확인했다. 하지만 선뜻 연락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순이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심각한 상황을 알렸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님, 저는 민호입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부디 한 번만 와주십시오.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이 없었다. 민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민호는 절망했다. 한편 민수는 회사에서 그 문자를 받았다.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다. 하지만 민호라는 이름에 가슴이 철렁했다. 민호, 그 아이가?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엄마가 위독하시다고? 민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떠올렸다. 아니, 사실은 매일 떠올렸지만 억지로 밀어냈던 것이다. 그동안 쌓인 자존심과 분노,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민수는 회의를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수십 번 망설였다. 내가 갈 자격이 있을까? 엄마가 날 보고 싶어 하실까?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중환자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민호가 나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호는 즉시 알아봤다. 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형. 민수도 민호를 알아봤다. 뉴스에서 본 얼굴. 자신의 동생. 형님.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들어가실래요?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비난도 원망도 없었다. 민수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간 민수는 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너무 많이 늙으셨다. 작고 여린 모습이었다. 민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순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민수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야. 정말 왔구나.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내가 와줘서. 엄마는 그걸로 됐어. 엄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의 행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단다. 오래전에. 순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의 편지들을 읽었다. 태석의 일기도 읽었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사랑을, 미안함을 모두 읽었다.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민수를 잊지 않았다. 오히려 평생 민수를 그리워하며 미안해했다. 나는 뭘 한 거지?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민수는 밤새 울었다. 태석도 그런 민수를 조용히 지켜봤다. 민수 씨, 순이는 당신을 평생 사랑했습니다. 민호에게도 늘 형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인지. 태석의 말에 민수는 더욱 울었다. 다음 날 민수는 우연히 신문에서 민호의 기사를 봤다. 젊은 CEO, 출판 플랫폼으로 1,000억 기업 일궈라는 제목이었다. 민수는 기사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단 말이야?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동생의 성장도 어머니의 행복도 모든 것을 놓쳤다. 병원 복도에서 민수는 민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민호야, 형이 미안하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님. 저야말로 형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형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나를 원망하지 않니?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난 나를. 원망은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형님도 아프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압니다. 민호의 너그러움에 민수는 더욱 부끄러웠다. 이 훌륭한 동생을 이렇게 늦게야 만나다니. 순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했다. 민수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순이에게 큰 힘이 되었다. 엄마,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민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회사 일도 조정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설명했다. 아내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당신 가서 어머니 모시고 와요.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시게. 고마워.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았다. 민호와 민수는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형제처럼 대했다. 형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 회사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 좋지. 동생 회사가 어떤지 궁금하더라. 민수는 민호의 회사를 방문했다. 직원들은 CEO의 형이라는 소식에 모두 반갑게 맞이했다. 대표님이 형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수는 놀랐다. 민호가 자신을 좋게 말했다는 사실에. 사무실을 둘러보며 민수는 감탄했다. 이 모든 것을 동생이 이뤄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동시에 미안했다. 동생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민호야, 형이 정말 미안하다. 내 인생에 형이 없었잖아. 아니에요, 형님. 민호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님은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늘 형님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형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형님, 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함께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은걸요. 민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며칠 후 순이가 퇴원했다. 세 사람은 함께 순이가 자주 산책하던 강가를 걸었다. 태석도 함께였다. 엄마, 여기가 자주 산책하시던 곳이죠? 그래, 민수야. 여기서 너 생각 많이 했단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제가 여기서 엄마랑 산책할게요. 매일. 민호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다. 저도요, 엄마. 우리 셋이서 자주 오자요. 순이는 두 아들을 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태석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강가를 걷다가 민수와 민호는 조금 떨어져서 걸었다.
순이와 태석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형님, 어머니께서 형님에게 남긴 편지들 읽으셨죠? 응, 다 읽었어. 나는 정말 바보였어. 민호야. 아니에요. 형님은 상처받으셨던 거예요. 이해해요. 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자랐니? 민호가 웃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형님 덕분이기도 해요. 내가, 네. 어머니께서 늘 형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형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형님은 제 롤모델이었어요. 민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민호가 형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요, 형님.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강가에 서서 물을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순이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시켜도 되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두 아들에게 밥 해주고 싶어서 그래. 순이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식탁에는 따뜻한 웃음이 넘쳤다. 민수야, 민호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순이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엄마는 너희 둘이 서로를 지켜주길 바란단다.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야. 엄마가 없어도 너희 둘이 함께라면 엄마는 걱정 없어. 엄마 무슨 말씀을.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두 아들이 다 내 곁에 있으니까. 민수와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각각 잡았다. 엄마, 저희가 잘할게요. 서로 지켜주고 의지할게요. 고마워, 아들들아. 그날 밤 민수는 민호의 어린 시절 앨범을 봤다. 순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앨범이었다. 민호의 첫돌, 민호의 입학식, 민호의 졸업식.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순이의 메모가 있었다. 오늘 민호가 처음 걸었어. 민수도 이맘때 걸었는데. 민수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민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 너무 자랑스러워. 민수에게 자랑하고 싶어. 모든 메모에 민수가 언급되어 있었다. 순이는 한순간도 민수를 잊지 않았다. 민수는 앨범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민호가 옆에 와서 앉았다. 형님, 괜찮으세요? 미안해, 민호야. 형이 너무 많이 놓쳤구나.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아니에요, 형님.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민호는 형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민호에게 제안했다. 민호야, 형이 너한테 배우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하는 일 말이야. 형도 출판 쪽에 관심이 있거든. 정말요? 그럼 형님,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 내가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형님의 경험이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민수는 자신의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민호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형제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갔다. 형님, 이 기획안 정말 좋은데요? 역시 경험이 다르시네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반이 탄탄해서 그래. 형은 그저 조금 보탤 뿐이야.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주말 민수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왔다. 아내와 초등학생인 딸이었다. 엄마, 며느리랑 손녀 데리고 왔어요. 순이는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어머나, 우리 손녀. 이렇게 예쁠 수가. 할머니. 손녀가 순이에게 달려가 안겼다. 순이는 손녀를 꼭 안으며 행복해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이제 자주 올 거예요. 그래, 우리 손녀. 할머니도 보고 싶었단다. 민수의 아내도 순이에게 인사했다. 어머니,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민호도 조카를 처음 만났다. 안녕, 나는 민호 삼촌이야. 삼촌? 삼촌이 TV에 나온 사람이에요? 아빠가 삼촌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민호가 웃으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삼촌보다 내 아빠가 더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인 행복한 날이었다. 사진도 많이 찍었다. 순이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태석이 순이의 어깨를 안았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사랑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다. 민수와 민호는 이제 진짜 형제처럼 지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웃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다. 형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야, 내 경험상 이게 더 나아.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두 사람이 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웃었다. 대표님과 부사장님, 진짜 형제 같으시네요. 형제예요, 원래. 어느 날 민호가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 해외 출판사와의 독점 계약이었다. 회사는 축제 분위기였다. 민호야, 정말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해낸 거야? 민수가 진심으로 감탄했다. 형님이 도와주셔서요. 형님의 조언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 능력이야. 아니에요, 형님. 우리 함께 해낸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다. 순이는 두 아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민수가 물었다. 아무 생각도. 그냥 행복해서 그래. 너희 둘이 이렇게 사이좋은 모습을 보니까 엄마 덕분이에요. 민호가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셨으니까요. 순이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가 엄마의 자랑이야. 둘 다. 그날 밤 민수는 순이에게 편지를 썼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담은 편지였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의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자존심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민호도 만났어요. 정말 훌륭한 동생이에요. 엄마가 잘 키우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곁을 지킬게요. 민호와 함께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민수 올림.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민수와 민호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강가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둘이서만 왔다. 형님, 저기 벤치 보이죠?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자리예요. 그래, 거기 앉아볼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민호야, 형이 너한테 고마워. 왜요? 엄마를 지켜줘서. 형이 없을 때 엄마 곁을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형님. 그리고 형을 미워하지 않아줘서. 민호가 형을 돌아봤다. 형님, 저는 형님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해했어요. 형님도 아프셨을 거라고. 너는 정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가 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형님, 이제 우리 앞만 보고 가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 너 말이 맞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며칠 후 순이는 두 아들을 불러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상자였다. 엄마가 너희 둘에게 줄 게 있어. 상자 안에는 두 개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하나에는 민수라고 다른 하나에는 민호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민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거야. 언젠가 두 아들이 만나면 주라고 하셨어.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가 민호를 아셨어요? 응. 아버지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알고 계셨어. 그리고 축복해 주셨단다. 새 생명은 언제나 축복이다라고 하시면서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민수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수야, 너는 좋은 형이 될 거야. 동생을 잘 지켜주렴. 사랑한다. 민호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호야, 비록 내가 너를 보지 못하지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형을 잘 따르고 가족을 사랑하렴. 두 사람은 편지를 읽고 함께 울었다. 순이와 태석도 함께 울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민호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아버지, 저 민호예요. 처음 인사드려요. 늦어서 죄송해요. 민호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수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진짜 형제가 됐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다시 왔다. 민호의 생일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민호야, 생일 축하한다. 민수가 선물을 건넸다. 민호가 포장을 뜯자 안에는 아름다운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형님, 너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이 만년필로 멋진 이야기를 쓰렴. 감사합니다, 형님. 민호는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다. 그리고 즉석에서 짧은 글을 썼다. 오늘 나는 정말 행복하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 그리고 형, 모두 감사합니다. 순이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우세요? 행복해서 그래, 민호야. 너무 행복해서. 그날 밤 민수와 민호는 다시 강가를 걸었다. 이제는 그들의 전통이 되었다. 형님, 저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누구야? 소개 안 시켜줬잖아. 다음 주에 형님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기대할게. 형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네. 형님도 사돈이 되시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걸었다. 민호야. 네, 형님. 형이 너한테 정말 고마워. 형을 받아줘서. 형님,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민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희 이제 정말 형제가 됐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민호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또 다른 아버지.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저희는 잘 살 거예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문득 물었다. 민호야, 너는 언제부터 형을 만나고 싶었어? 어릴 때부터요. 어머니가 형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형님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나를 좋아해 줄까? 그랬구나. 하지만 형님,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형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이에요.
민수는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워. 집에 도착하니 순이와 태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 애들아. 뭐하고 왔어? 산책했어요, 엄마. 강가에서. 그래. 조심히 다녀와서 다행이다. 순이는 두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다. 오직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순이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두 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이 함께 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민수야, 민호야, 엄마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너희 덕분에 엄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고마워, 사랑한다. 일기를 덮고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 이렇게 잘 자랐어요. 당신이 축복해 주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민호는 약속대로 결혼했고 민수는 민호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다. 오늘 제 동생이 결혼합니다. 민호는 제게 늦게 찾은 보물 같은 동생입니다. 착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객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민호도 답사에서 형 이야기를 했다.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형이 있습니다. 늦게 만났지만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무대에서 포옹했다. 순이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 사진을 찍었다. 순이와 태석, 민수 가족, 민호 부부 모두가 함께였다.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모두가 웃었다. 그 순간이 영원히 사진 속에 담겼다. 밤이 되어 민수와 민호는 다시 단둘이 시간을 가졌다. 형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나도 그래, 민호야. 너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형도 행복해. 형님이 옆에 계셔서 더 행복했어요. 형님이 축사를 해주셔서요. 당연한 거지. 내가 내 형인데. 두 사람은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다. 형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동생.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 한때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져 더욱 단단해진 이야기. 순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행복했다. 태석도 그랬다.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을. 강가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물은 흐르고 별은 빛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두 형제의 발자국이 함께 남아 있었다. 몇 년 후 순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두 아들과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엄마, 사랑해요. 민수와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순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따뜻함을 기억했다. 어머니는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민호가 조사를 읽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민수도 이어서 말했다. 어머니,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살겠습니다.
순이의 묘소는 남편 옆에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두 아들이 심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엄마, 이 나무처럼 저희도 함께 자라갈게요. 민수와 민호는 나무에 물을 주며 약속했다. 세월이 흘러도 두 형제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회사를 키웠고, 함께 가족을 이루었고, 함께 늙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었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빠,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민수의 딸이 말했다. 그래, 할머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단다. 사랑과 용서를. 강가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제는 세 세대가 함께 그곳을 걷는다. 민수와 민호,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할아버지, 저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벤치예요? 그래, 맞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주 앉으시던 곳이란다. 우리도 앉아볼까요? 가족들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저희 모두 행복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호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순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단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된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